안녕하십니까. 송국권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1월 2일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서울 여의도 정가에는 전운이 감돌았죠. 바로 이재명의 재판 속행 여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전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양 진영에 지금 폭탄이 떨어지는 재판을 재개를 해야 된다는 쪽, 그리고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는 좌파, 그 진영에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의 임기 내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다. 결국은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나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이 바짝 긴장했죠. 특히 고등법원에는 서울 고법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고등법원에는 당장 재판만 재개가 되면은 이재명의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 선거법이 딱 올라가 있습니다. 유죄 취집하기 한송된 것.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더 이상 이재명 정권에서 그 정권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 없는 일이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김만배, 그제 발생을 했죠. 김만배 일당이 전원 5명이 전원 법정 구속되면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선고문, 판결문 안에 이재명의 연관성이 지금 뚜렷해졌습니다. 이재명이 그 대장동 일당과 유착됐다는 것이 그 판결문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짝 긴장했던 좌파 정권이 이제는 사생 결단에 나서야 된다. 죽느냐 사느냐, 정권이 죽느냐 사느냐, 이재명의 진퇴가 걸린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역공을 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그게 만지작 그러고 있었던 재판 중지법입니다. 모든 재판, 이재명의 5개 재판을 전부 다 중지시키겠다. 법률로 지금 헌법 84조는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절대적으로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게 많지만 좌파 정권에서 억지로 재판이 정지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좀 흔들린 거죠. 서울고등법원장이 그렇게 재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다가 법원 판결에서 이재명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헌법 84조를 믿고 가다가는 법원에서 내년 초에 그 법관 인사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재판을 속행해버리면 속수무책으로 이재명 정권이 종말을 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재판 중지법을 당론으로 하겠다는 것이 오늘 사실상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재판 중지법을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오히려 이재명의 재판을 더 앞당길 수도 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생 결단이 벌어졌는데, 자, 오늘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죠. 수석 대변인이면은 그리고 김현정 원내 대변인, 이 사람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이 기자회견에서 수석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이 공동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이것은 당론입니다. 그동안 당론이 아니고 재판 중지법을 개별 국회의원들의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다 이랬는데, 이거 당론이 됐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 수석 대변인하고 원내 대변인이 민주당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자, 사법개혁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아니, 이재명 재판을 중단시키는 게 무슨 개혁입니까, 이게? 어쨌든 자기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그렇게 시간이 됐죠. 본인들이 다급해졌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재판 가능 발언, 그리고 김만배 일당의 법정 구속. 그러니까 다급해졌죠. 이 시간이 된 거죠. 자, 그렇게 어쨌든 사법개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른바 재판 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재판 중지법은 대통령이 되면 재임종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이 골자죠. 이재명 방탄 법안으로 불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이번 달 내에 처리할 수도 있다. 11월 내에 다 처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 법관 인사가 일어나서 내년 초에 재판이 재개될 수가 있으니까는, 이 재판 정지법은 이런 겁니다. 가령 이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 사유가 형사소송법에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정지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아주 간단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하겠다. 형사소송법 중에서 공판 절차 정지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때, 질병으로 출중할 수 없는 때입니다. 이재명 피고인은 그거 아니죠. 그리고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을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을 때, 근데 공소장 변경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법관 기피 신청이 있는 때, 법관 기피 신청도 안 하죠. 재판 중단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합 심리, 관할 지정, 관할 이전 신청이 있을 때, 그 전에 이재명이 이런 수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재심 청구가 경합된 때,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된 때, 이렇게 재판을 정지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넣겠다는 거죠. 대통령직에 있을 때, 이걸 넣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끼워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형사소송법 절차를, 공판이 정지되는, 거기다가 대통령적으로 있을 때 끼워 넣어서 일단 5년 동안 시간을 벌자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나중에 이제 공소 취소를 하든지 무슨 이 배임죄 같은 거 다 이렇게 이 법을 개정해서 면소를 하든지 이거는 그 다음에 문제고 당장 발등에 떨어졌으니까 일단은 재판을 정지시키자고 해서 재판 정지법을 지금 들고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박수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전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 자,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국정안전법, 국정보호법. 자, 이 재판 리스크를 털어내야지 국정이 안정된다. 이 이야기죠. 재판 리스크를 털어내야지 국정이 안정된다. 자, 그런데 헌법 84조 수호법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헌법 84조에서 이 해석이 재판이 계속된다는 해석이 되게 압도적이니까 그것 때문에 재판 재개 이야기에 대해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재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걸 헌법 84조 수호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헌법 84조 왜곡법이죠. 왜곡법. 왜곡을 해서 다수당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형사소송법을 거쳐서 헌법 84조로 왜곡을 하는 자, 이 법안들을 하면서 마치 뭔가 국정안전법, 국정보호법 이재명 흔들지 말라 이거죠. 상당히 그 법을 완전히 정치로 악용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명분을 이렇게 갖다 보십니다. 그동안은 당론으로 하지 못했는데 당론으로 하는 명분을 그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민간업자 1심 판결에서 자, 민주당 주장입니다. 이재명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이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을 한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작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 의견으로 주장하던 재판 중지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제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그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그 조작 기소라고 밝혀졌다고 본인들이 해석을 합니까? 이 판결문 중에서 지금 공개가 된 판결문 아직 그 전체가 다 공개가 안 됐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이 확인된 판결문 중에서 유일하게 그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이재명과 연관성이 없다고 유일하게 하는 것이 자, 이겁니다.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내용, 판사가 읽은 이 내용 하나 가지고 유동규하고 성남 그 민간업자 유착을 이재명은 몰랐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무 관련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수용 방식 뭐냐면 대장동 그 토지를 수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환지 방식, 그러니까 다른 곳의 땅을 이 원주민들에게 주는 이 방식을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그게 아니고 아예 수용을 하는 쪽으로 성남시장 이재명이 바꿨죠. 그거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자 선정이나 수익 배분, 초과이익 환수를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아주 그 초기 단계에서 이재명이 정확히
그쪽에 민간업자들이나 유동규의 유착관계를 잘 모르고 결정을 했다. 그거는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 결정을 했다. 이거는 이제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선고문은 전부 다 일부러 외면합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죠.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유동규가 성남시 수뇌부와 조율을 했다. 수뇌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남시 수뇌부는 이재명 시장, 그리고 정진상 정책실장이죠. 자, 그리고 재판부는 유동규는 민간업자들과 조율한 내용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재명의 승인을 받았다. 유동규는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중요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이 중요 결정을 다 내렸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 업자 선정이나 아니면은 이 어떤 뭐 개발 이익을 나누는 그 방식 이런 것 전부 다 이재명이 다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 중간 관리자가 있으면은 최종 관리자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재명인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 재판부는 이거를 왜 이재명을 적시하지 않았느냐. 이재명은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재판을 받고 있죠.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선고를 한 것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입니다. 22부에서 이 33부가 재판 중인 것을 미리 이재명이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 규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규정을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제 공범격인 이재명의 몸통이라면은 일종의 깃털일 수도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이재명을 언급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언급 안 하고 성남시장 혹은 수뇌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이 이 사실상의 지휘자다. 이걸 다 판결문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몽땅 무시하고 지금 제일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그 수용 방식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독자적으로 했다. 로비를 안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개 상당히 많은 이재명과 관련된 언급 중에 초창기 이야기를 그냥 얼핏 한 겁니다. 걸쳐놓은 겁니다. 재판부가. 자, 그런데 이제 전체를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이재명이 위험해졌죠. 위험해졌으니까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제일 앞에 이것만 딱 가지고 이것을 탁 내밀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사건 조작된 게 드러났잖아. 재판 중지해야 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박수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자기들 이 개딸 지지층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현재까지는 이재명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에서 국정안전법 재판중재법을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부출됐는데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뭘 분명히 했습니까? 오히려 더 이 기소에 힘을 실어준 거죠.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다. 자, 이재명이 몸통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좀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은 몸통임이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 정권을 보호를 해야 된다. 정권을. 그럼 이재명 재판을 중지시켜야 되고 그 중지시킬 수 있는 게 민주당의 다수당의 힘이니까 그걸 발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첫째는 여론, 민심의 역풍이 불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들의 헌법 84조 임의로 해석을 해서 다 법원에서 다 중단시켜놨는데 이게 언제 또 될지 모른다고 막 걱정을 해가지고 아예 재판중지법을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는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그걸 쏙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1인을 위한 법 개정이죠. 이재명을 위한 법 개정을 한다. 그러면은 민심이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민심도 폭발을 하지만은 오히려 이게 이재명의 재판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거를 법원에서 지금 5개 중단된 법원 그 재판부가 있죠. 그 법원에서 이 법을 입법부에서 처리를 하면은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은 위헌이다. 당연히 위헌이 되겠죠.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한 이 위인설법이니까. 그러면 위헌이라는 청구를 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위헌이기 때문에 중지가 위헌이면은
당연히 재판을 재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헌법 84조 이 논쟁이 더 이상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재판을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핵심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위헌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지금 뭐 김상한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서 좌파 헌재 그 재판관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심이 폭발을 하는데 헌재가 자기들이 나중에 어떤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려고 그걸 누가 봐도 위헌인데 이걸 위헌이 아니다 해서 이재명의 재판의 중단되도록 할 그런 결정을 내릴까?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리면은 또 민심이 더 크게 또 폭발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 재판 중지법이라는 게 오히려 재판 속행법이 돼버릴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민심의 동향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일반 국민이 또 헌법 소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선거권이 침해당했다. 국민의법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데 재판을 받아왔는데 그걸 중단을 한 거는 내가 뽑을 때 그것까지 감안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국민이 이 헌법 소원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헌재에서 결정을 할 텐데 헌재 결정이 정말 그 법대로 헌법대로 하면은 이것은 위헌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재판이 위헌이기 때문에 중지가 위헌이면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죠. 자, 그 상황이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재명 정권의 명운을 건 재판 전쟁이 발발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월요일 저녁 8시 라이브 송구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